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친구미 송경입니다. 저는 오늘 콜드콜 미팅으로 새로운 분 세 분을 만났고요. 그리고 여섯 분의 이제 기존의 콜드콜 미팅을 했었던 제 방문. 그렇게 이제 여섯 분은 재방문을 했고, 새로운 분은 세 분을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이게 참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면 좋을 텐데, 일을 하고 계시면 제가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사를 하기가 좀 그래요. 음,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 여섯 분 재방문 사장님들은 뭐 긴 소통은 못했어요. 인사 정도만 했고 나머지 이제 세 분은 이제 오늘 새로운 분이었는데 한 곳은 원래 어, 사장님께서 오라고 하셨던 부동산이었는데 예전에도 제가 유튜브에 남겼어요. 거기 그 직원 두 명이 별로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다음번에는 그냥 스킵을 할까 이러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재방문을 해서 인사라도 드리자 했던 곳에 이제 그 동네여서 그래도 오늘은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사장님은 서울 가시고 이제 직원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직원분한테라도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했더니 부동산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계셨고 기존에 한 10년 정도 경력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의 여동생 그리고 남자 직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조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산을 이렇게 보면 물론 많은 곳을 많이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대부분 꽃집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되게 가족 단위로 많이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인건비가 아무래도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가족분들이 같이 하시는 곳이 제가 가는 곳은 좀 유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처음에는 너무 인상이 안 좋으셔가지고 물꼬를 어떻게 터야 되나 그랬는데 막상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이제 괜찮으신 분인 거예요. 이게 참 인상과는 또 별개의 오늘은 또 케이스였는데, 나이가, 그러니까 77년생이라서 저보다 한 살이 이제 많으시지만 학교는 이제 78년생들하고 나와서 또 78년생하고 또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언니네요 했더니 또 언니라고 하지 말라고, 언니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보험도 잠깐 하셨었대요. 아는 언니가 이제 자격증,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옆에 이제 측근인 언니가 보험 쪽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손해보험만 이제 자격증을 따서 하다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나는 부동산을 맡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오셔서 이제 10년 동안 경력을 쌓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험을 생긴 게 보험하는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했더니 막판 바닥까지 가야 보험을 하는데 보통 그러시는 거여서 그런가요? 제가 바닥까지 갔나 봐요. 그래서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마음을 열면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모시면서 그런 보험금을 타는 데 있어서 이게 보험금 타는 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보험금을 못 타니까 이분이 내가 보험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셨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손해사정사를 껴가지고 보험금을 타는데도 이제 손해사정사가 좀 가져가는 비율이 더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험 관련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좀 안다
이런 얘기 좀 하시면서 또 손수 커피도 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또 커피도 마셨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그게 약간 길이 좀 2년이 좀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대화는 이제 끊겼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도 스토리도 뭐 1분 피치도 하고 저의 아주 약간의 개인적인 스토리도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죠. 사장님도 이제 조금씩 처음 인상과는 너무너무 다르게 굉장히 쿨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함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방문할 때는 이제 운전자 보험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의 신호탄을 느꼈고, 또 한 군데는 속옷 가게였어요. 속옷 가게였는데 오늘은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이제 그 남자 사장님은 안 계셨고 이제 여자 사장님과 오늘 새롭게 이제 소통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저랑은 처음 뵀지만 굉장히 저랑 대화가 너무너무 잘 통하시는 분이셨어요. 원래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밖에. 근데 그 강아지가 매개체였던 거죠. 근데 이제 또 그 강아지가 보고 싶기도 했고, 겸사겸사. 근데 저는 명함을 처음부터 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제 소개도 하지 않았었고, 그냥 강아지가 궁금했고, 보고 싶어서 한번 들렸는데, 이제 여자 사장님, 그러니까 남자 사장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안 계셨고, 여자 사장님과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씨가 곱고, 이분의 집안 자체, 그리고 이분의 성향 자체, 그리고 나중에 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분은 남을 돕는 거, 봉사, 이것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기견들, 그리고 아픈 이제 뭐 고양이라든지 그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쪽으로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말이 척척척척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강아지를 통해서, 이 강아지가 원래 이제 데려다 키운 아이예요.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이렇게 막 있던 아이를 한 3개월 정도 임보를 하다가 이제 공고를 낸 거죠. 이 아이 주인을 찾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 이 강아지를 이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저희 강아지랑 나이도 똑같아요. 또 종도 똑같고, 그래서 더 제가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정말 오히려 저의 스토리가 완전,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근데 저는 제 명함도 안 드렸고요. 제가 설계사라는 얘기도 일절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진작에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렸다면은 진작에 남자 사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알렸었겠죠. 근데 저는 진짜 강아지를 보기 위해서 오늘 방문한 거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설계사라는 거를 하게 돼서 이제 일본 피치를 하게 됐고, 또 명함을 원래는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아드님이 이런 행정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보험 설계사로 전향을 하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셨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보험 쪽으로는 저와는 이제 아들이 보험을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명함을 사실 뭐 드려도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장님께서 그래도 당신의 이름이 너무 궁금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명함을 드렸죠. 드리고 오늘 사실 그 속옷 가게를 35년을 하셨대요. 원래 그 남자 사장님이 속옷 가게, 그러니까 속옷 전문 그 회사에 다니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여자 사장님은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아픈 사람들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본인이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간호사 일을 오래 지속을 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이 본인이 이렇게 지켜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 일을 오랫동안 지속을 못하고 남편과 같이 이제 이 일을 35년 동안 하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어, 갱년기가 오시면서 그 갱년기 때 좀 이게 사람마다 또 갱년기가 어, 오는 정도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스물스물 이제 갱년기가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확 왔다기보다는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48이다 보니 근데 그분은 그 갱년기 증상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이 다 오셨대요. 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을 너무 정말 보내시는 그 와중에 이제 남편분이 그 정말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분은 기적으로 남편분이 기적으로 살아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힘든 찰나에 남편까지 아파서 힘든 상황이었고 그때에 이제 강아지가 온 거예요. 강아지 이름이 태평이에요. 태평이. 태평하다고 해서. 근데 그 태평이가 와서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도움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대요. 태평이 산책을 시키면서. 근데 저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강아지도 이제 쓸개구리 뒤에가 이제 약간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깽깽이 걸음을 걷길래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데려갔더니 그 전 보호자, 그러니까 아주 애기였을 때 쓸개골 수술 한번 받았대요. 근데 이게 재활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쓸개골 쪽에 문제가 좀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해도 아마 별 기대는 못 볼 거다라고 의사가 하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좀 산책을 좀 많이 시켰어요. 그랬더니 저희 강아지가 정말 이 뒷다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정말 그 닭다리, 토종 닭다리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우리 여기가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퇴퇴근이라고 할까요? 옆에. 여기가 정말 근육이 생겼어요.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저희 강아지 그 뒷다리 그 근육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저희 강아지를 유기견이었는데 제가 임시보호하다가 제가 이제 입양해서 키운 지 5년이 넘었다. 그러면서 저도 마음적으로 힘들었을 때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의지를 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도 지금 또 태평이가 또 다리가 약간 이게 길이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얘를 좀 강하게 해줄까 싶어서 또 산책을 또 열심히 또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랑 좀, 그러니까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어서 더 대화가 잘 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그런 나눔, 봉사,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분 자체가 그 사장님의 아빠도 그랬고 또 그런 친정 집안 자체가 그렇게 나누는 거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이런 거에 관해서 그냥 이렇게 습으로 정말 이렇게 부모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보고 자란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속옷 가게가요.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온라인도 그렇고 뭐 속옷을 뭐 마트, 이마트든 뭐 많잖아요. 대형마트가. 그런 대형마트에서도 살 수 있고 사실 그렇게 오프라인 속옷 가게 근데 딱 누가 봐도 되게 막 세련된 속옷 가게는 아니에요. 근데 그 가게가 정말 단골이 멀리에서도 찾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정말 아, 이 가게는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대화를 정말 잘 아직 저도 시도를 하고 있고 저도 계속 어떻게든 잘 해볼까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막상 또 현장에 가면 다시 또 이렇게 백지화가 돼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말을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성격이 근데 이게 진짜 음, 얼굴에 그게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흔이 넘어가면 50이 넘어가면 그 인생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이 얼굴에 묻어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이 여자 사장님 오늘 처음 뵀지만 정말 너무 온화하시고요. 너무 그냥 부드러운 이미지신 거예요. 아, 정말 나이가 더 어리셨을 땐, 젊으셨을 땐 참 고우셨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60이 넘으셨지만 굉장히 고우세요. 그게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요. 그럴 정도로 정말 잘 사셨다라는 게 그런 것들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멀리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어디 시장에서 20 몇 년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 하는데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그전에는 내가 다른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기분 좋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인드를 그렇게 장착을 하고 우리 집에 온 고객한테는 최선을 다하자, 에너지를 끌어올리자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고객님들이 알아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고객님들이 알아봐 주시겠구나. 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세탁소 사장님이 저한테 가입을 하셨던 이유도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열심히 한다고 보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냥 꾸준함, 이런 것들이 플러스적인 요소로 또 신뢰를 쌓고 또 이런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게 된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속옷 가게 사장님도 그렇게 우리 고객님한테 온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음, 그런 모습들을 또 고객님들이 알아봐 주시고, 네.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또 그리고 그 남자 사장님이 또 그 속옷 전문 회사를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연관성이 있겠죠. 더 속옷을 잘 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속옷 가게 안이 깔끔하세요. 정말 이렇게 막 너저분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성격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옷도 착착착착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쌓여 있고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의 성격이 나고, 그리고 참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또 고객님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두 분과의 오늘 새로운 분과의 소통이 오늘 참 좋았습니다. 네, 한 분은 첫인상이 영 아니어서 조금 그래도 왔으니까 문 열고 들어왔으니까 이분한테도 내 소개를 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나가자 했는데 의외에 또 그분과 좋은 긍정의 신호탄이 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한 번 더 갈 수 있는, 원래는 스킵하려고 했지만 그런 연결고리가 이렇게 또 되었고, 그리고 속옷가게 사장님은 그냥 좀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콜드콜 멘트로도 쓰이는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정말. 그리고 이익이 없는 곳에 아이스강 대표님이 이익이 없다
이게 다분히 뭐 보험 때문에 제가 간 것도 아니었고, 제 마음이 닿는 곳.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어, 다니다 보면 그냥 제 마음이 닿아서, 그러니까 보험적인 것보다 그냥 제 마음이 닿아서 한 번 더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은 사장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또 저랑 연결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잘했다. 가서 인사하고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려고 노력한 오늘 저를 또 칭찬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또 그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저는 미팅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35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셨겠어요. 근데 나와 맞는 사람을 정말 보기가 딱 2명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나만큼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참 어려운 걸 하고 있다. 음, 쉽지 않은 걸 하고 있고 어려운 걸 하고 있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오늘 그냥 제가 어, 누가 봐도 제가 이렇게 센 언니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음, 그냥 저의 첫 인상을 굉장히 좋게 봐주셨고, 저랑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주책맞게 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제가 또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되게 좀 저한테 마음을 좀 많이 열어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랑 티키타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잘 없었다. 그 중에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당신은 나랑 그래도 좀 많이 느낌적인 느낌이 좀 통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굉장히 또 그런 느낌의, 저랑 느낌의, 그러니까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는 진짜 보물찾기구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게 계약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계약건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서로, 이게 사람 대 사람 간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 느낌이라는 거는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제가 넣는지 안 넣는지 기억이 안 나는, 요즘 제가 이렇게 또 정신이 없어요. 깜빡깜빡. 어제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한 10분 거리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 처음 미팅 갔을 때 그 사장님께서 초면에 처음 미팅인데 저한테 제가 명함을 내밀었더니, 이거 명함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이거 홍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명함 갖다 놓으시라고, 명함 꽂이랑 해서. 그래서 제가 다이소 가가지고 명함 꽂이랑 그리고 제 명함 딱 넣고 이제 제가 선물, 또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제가 선물이랑 갖다 드렸죠. 어제 갖다 드렸더니 이제 그거를 선물을 오픈을 하셔가지고 어 카톡으로 사장님께서 제 명함과 그리고 그 선물 받으신 거를 그렇게 딱 찍어가지고 제 카톡으로 먼저 연락처를 누르셔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내가 먼저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서 카톡 친구로 눌러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행동이 제가 늦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먼저 그렇게 제 명함 꼬지 그거랑 선물 받으신 거를 오픈하셔가지고 딱 찍어서 고맙다. 그렇게 먼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남자 사장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끝점이 그분도 나눔과 봉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또 악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대학교, 거기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곳곳에 숨어 계세요. 네. 그래서 때로는 진짜 이상한 사람도 만나서 힘 빠질 때도 있고 갑자기 자존감이 바닥에 막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그렇다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마냥 다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경험해보고 저런 사람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 코어가 단단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제 인식도 인식론적 그런 체제들에 있어서도 제가 또 인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코어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또 앞으로도 쭉 또 다니면서 그런 많은 경험치들을 또 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